네, 안녕하세요. 우리 내정중 친구들. 저와 함께 네 가지의 외부 지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저희 주말 보강 때 할 예정이고요. 주말 보강 때 못 오는 친구들은 따로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신청하셨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원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까지 이제 강의를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 좀 학부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워낙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표지 제목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학교 프린트 1차 A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펼치셔서 177페이지, 네, 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수업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이제 지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여러분 쌤 짧게 짧게 끊어준 건 어법에 관한 지문이고, 이게 리딩에 관한 지문이고, 여러분들의 이제 교과서와 연관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4명의 이제 여러분들 거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작가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제가 뭐죠? 결국 자화상 아니면 어떤 인물을 그려낸 하나의 초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자화상과 초상화 구분하시죠? 그러니까 초상화라는 건 남을 그리는 거고요. 자화상은 본인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조차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암기를 시키잖아요. 근데 물론 내정은 변형이 심합니다. 굉장히 변형이 심한데, 이거 안 외워도 되지 않겠나요? 라고 하시는데, 누누이 누차적으로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외워야지만 변형인 줄 알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약 시험장에 제한된 시간에 아예 공부를 안 하고 가시면 그냥 60점 이상 못 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목표가 한 75 이상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기본 외워주셔야죠. 모든 학습의 기본은 암기입니다. 암기가 돼야 그다음부터 활용이 일어나는 근데 자꾸 친구들이 뭔가 꾀를 부리면서 학습을 하려고 하시는데 학습이란 특히 시험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인 암기가 돼야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조금 더 겸손하고 본질에 돌아가서 좀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용을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학교생들이 왜 이거를 가져왔을까? 그다음 작가와 그다음 이 그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림을 묘사할 때 뭐 따뜻한 표정, 밝은 빛,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지금 형용사를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돼요. 형용사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어떠한 거에 대한 성질, 뭐 따뜻한, 밝은, 뭔가 심플, 간단한 이런 형용사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명사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약간 추상 명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이 작가가 보이고자 하는 예를 들면 strength, 강인함, 뭐 wisdom, 지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작가들이 이 그림 안에서 보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과 의지를 담은 명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명사 좀 주의하면서 보여주셔야 되고 그것이 빈칸 추론으로 나오거나 다른 동의어들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시험지에 보시면 아마 앞쪽에 동의어까지 다 적어놨으니까 좀 잘 챙겨주시고요. 각 그림마다 사실은 끝쪽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에 대한 이해, 이 그림이 주고자 하는 것, 또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문법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범위에 해당되는 이 과들, 5, 6, 7가에 해당되는 그 문법들이 정말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질문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법과 연관성이 있는, 여러분의 교과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이 지문들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셨을 때 그 연관성이 있는 문법들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내신다면 당연히 내정 같은 경우는 전범위의 문법을 다 내시겠지만 그래도 핵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요. 전범이라고 자꾸 불안해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평소 실력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짧은 2, 3주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내가 짧게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겠다? 그 마음가짐부터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범위에 해당되면, 아, 나의 평소 실력도 나오는구나. 그럼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아, 망했다가 아니라, 아, 내가 평소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가는 것이 정직한 마인드입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정 시험 자체 또는 내정의 어떤 기조는 아이들의 공부 습관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 잊지 마시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작가가 전체 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사실 본인들이 모르는 어떤 어휘들이 나오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억이 좀 잘 나진 않을 겁니다. 우선 우리 작가들,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죠. 그래서 기본 상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조예가 있어야 되는 작가들인데 첫 번째가 요하네스 베르메르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작가 이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 상식이라면. 그래서 제가 조금은 편하게 적어드릴게요. 요하네스 베르메르. 근데 우리 친구들의 입장엔 죄이니까 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 영어에서 읽기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유럽권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읽습니다. 발음자기가. 그래서 요하네스 베르메르. 그리고 이 제목은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그림이죠. 저도 굉장히 이 그림을 좋아하고 어쨌든 요하네스 베르메르 작가는 네덜란드 작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름 속 안에 보통 이그 라틴권의 문화들은 이름 속 안에 특히 성 안에 그 사람들의 가문들의 살았던 지역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베르메르에서 메르라는 것이 사실 호수라는 겁니다. 어원에서. 그래서 아, 이 사람은 호수 집안, 호수가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의 있는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요하네스가 이름이고요. 그래서 요걸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두 번째 작가이죠. 여러분들 이분은 정말 르네상스 시대 3대 거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 반 레인, 여러분 이거를 보통 좀 다르긴 하는데 레인이라고 보통 읽어요. 근데 레인을 다른 걸로 저희가 도고락을 라인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빈센트 반 고흐도 그렇고 렘브란트 반 레인도 그렇고 반이라는 게 쌤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럼 뭘까요? 이건 어디 어디 출신의 어디 어디에서 어디란 뜻이에요. 이런 것부터 먼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죠. 그럼 이 렘브란트란 사람의 가문은 라인강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의 출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사람 또한 바로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이번에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가 나오죠. 아까 반이 제가 뭐라 그랬었죠? 어디 어디 출신이. 아, 그러면 고흐라는 마을, 고흐라는 곳의 출신의 빈센트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인물입니다. 오늘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네덜란드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유명한 과장들이 많았네요. 세 명이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누가 있었습니까? 빈센트 반 고흐. 빈방고라고 제가 좀 줄여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요하네스 베레베레 요베. 자, 그 다음에 아까 나왔지만 렘브란트 반 레인. 렘바레 이렇게. 이분들 세 분이 전부 다 뭐였다? 바로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자, 마지막 인물은요, 여러분들 모를 리가 없어요. 너무나 유명한 바로 르네상스의 첫 번째 거장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자, 다라는 거, 다가 바로 이것도 반이랑 똑같아요. 어디 어디의,에서 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빈치가에서, 빈치라는 마을에서 온 레오나르도라는 뜻입니다. 자, 이분은 이 뭐죠? 언어에서 봤듯이
다빈치는 어디 나라 인물이죠? 바로 이태리 인물입니다. 이탈리아죠. 제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러면 각각의 유명한 이 거장들의 작가들에 대한 어떤 이름을 명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먼저 이 그림들을 만든 작가들의 시대순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죠. 내 머릿속에. 그럼 누가 가장 먼저일까요?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첫 번째가 레오나르도입니다. 제가 앞에 것만 할게요. 레오나르도. 이분은 바로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면 1400년대 중반에서 1500년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누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레오나르도보단 좀 훨씬 늦긴 하죠. 1600년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서 바로 바로크 시대에 나오는 요하네스. 요하네스가 마찬가지 1600년대 중후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근대인 누구죠? 빈센트.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요. 레오나르도, 렘브란트, 그다음 요하네스, 빈센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한 글 하나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니다. 여러분,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글이죠. 그 그림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글이고요. 아마 이건 충분히 친구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작품의 이름은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펄이 진주잖아요. 이어링은 귀걸이고요. 자,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 난 뒤에 뭐죠? 뒤에가 수동태가 나옵니다. 여러분 학교 쌤이 이거 체크를 해뒀더라고요. 자, 수동태인데요. 지금 과거입니다. 그럼 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과거 수동태 해주시고요. 수동태는 BPP를 통해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진지귀걸이를 한 소녀는 바로 누구에 의해서 네덜란드 출신의 예술가 요하네스 즉 베르메르에 의해서 그려졌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 소개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은 문법적으로는 one of 더 또는 소유격이나 더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붙이는 거예요. 최상급 복수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뒤에 s가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법 문제에 잘 나옵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가장 뭐뭐 한 것 중에 하나란 뜻입니다. 그럼 그 그림은 그의 가장, most가 가장이죠. well known, 유명한, 여러분 유명한 뭐죠? famous가 있죠.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하죠. 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당연히 뒤에가 복수여야 되죠. 이거는 기본입니다. 자, 그다음 그 그림은 마찬가지로 자, 보여준다 이 문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 어떤 걸 보여주고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줘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형용사가 뭡니다. 바로 imaginary입니다. 그다음 exotic입니다. imaginary 즉 보통 여러분 누군가를 자화상을 그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실존하는 인물을 하죠. 어떤 모델을 두고 그림을 그릴 텐데 아닙니다. 요하네스는 바로 가상의 인물을 썼습니다. 가상의. 이미지너블 아닙니다. 이미지너블 하시면 뜻이 안 돼요. 그냥 상상할 수 있는 이란 뜻이고 imaginary가 상상의, 가상의 어린 여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봤을 때 어때요? 그 여성은 아주 이거저직이라는 건 이국적인 그 국가에서 볼 수 없는 느낌의 다른 느낌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 한 여성, 젊은 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형용사들 중요합니다. 그다음 문법적으로 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 학교 선생님도 표시도 해주기도 했는데 중요한 문제가 맨 끝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바로 그녀의 고개를 is turning. 이거 뭐죠? 현재 진행입니다. 동시에 and라는
등이 접속사죠. 등이 접속사 때문에 여기 보니까 ing 병렬 구조가 나왔습니다. 병렬 구조는 여러분 뒤가 중요합니다. 뒤가 ing를 뺐는지 잘 보셔야 되고 반드시 ing가 있어야 됩니다. 병렬이라는 건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고개를 어디 쪽으로? 우리 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향해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런 전치사는 기본값입니다. 이런 전치사는 당연히 디폴트예요. 이거는 안 그래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녀는요, 입고 있습니다. 어가 있죠. 바로 그러니까 푸른색과 노란색의 왜 클로스라고 했을까요? 클로스가 여기서는 천을 뜻합니다. 클로시즈가 옷이죠. 그래서 학교생들이 혹시나 여기다 클로시즈 적으면 틀립니다. 내용이 지나 주의하셔야 돼요. 그녀의 머리 위에 약간 번처럼 여러 번 약간 아랍권 사람들처럼 위에다가 뭔가 그 인도 이런 사람들처럼 위에 뭐 엎은 거죠. 번처럼 천을 두르고 있다라는 거죠. 파랗고 그리고 노란색에 상상이 가세요? 모르시겠으면 찾아보세요. 그죠? 네이버에 충분히 사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갑니다. 그녀의 크답니다. 그쵸? 크죠? 귀걸이가. 이 큰 진주 귀걸이가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이게 동사고요. 그러니까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이니까 s가 붙었고 얘는 일형식입니다. 그래서 일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뒤에가 부사가 나왔습니다. 부사 품사 주의하세요. 형태 주의하세요. 서부트 안 됩니다. 빗속에서 반짝반짝 은은하고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림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배경은 여러분 아시죠? 좀 어두워요. 그래서 다크 동그라미 해두세요. 형용사 중요가 나왔습니다. 자, 어두운 배경이 얘가 주어입니다. makes 만들었습니다. 자, 이 make는요,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바로 오형식의 동사, 오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목적어고요. stand out이 목적 보어인데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stand out의 이 형태 주의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칠가 메인 문법이 뭐죠? make 다음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오형식 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결이 같아요. 충분히 형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생인데 충분히 묻고도 남을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하시고 어두운 배경이 그럼 어때? 배경이 어둡고 앞에는 은은하고 밝고 그럼 그녀의 얼굴, 환한 얼굴을 조금 더 stand out, 돋보이다라는 뜻이죠. 튀다라는 뜻이에요. 돋보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쫙 stand 줄에 서 있는데 혼자 out 밖으로 나왔어요. 어때요? 돋보이잖아요. 돋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일곱 번째 갈게요. 이번엔 부드러운 눈입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눈은 보입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뜻이죠. 그녀가 자 중요한 문법입니다. want to 부정사 이거 뭐죠? 바로 유가의 문법과 동일합니다. 바로 투부정사 관련 문법이죠. 자, 얘는 뭐죠? 명사조 용법의 목적어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녀가 마치 뭐를 말해주기를 원한다. 원한다. 텔은 사형식 동사고요. 여기 텔은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얘가 간접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럼 사형식은 항상 삼형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다 하고 계셨죠? 그럼 삼형식 바꿔볼까요? tell something to us.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적어주셨더라고요.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눈이 뭔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싶은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call 나옵니다. call은 오형식 동사입니다. 이번 몇 가요? 7가가 오형식 동사가 일부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고 cal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호칭 동사라고 하는데 얘는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가 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목적어랑 목적 보호가 같습니다. 같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그것, 즉 그 그림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북유럽, 북쪽이라는 건 북유럽에. 왜냐하면 여러분, 이탈리아가 모나리자잖아요. 이탈리아는 남부 쪽, 아래쪽입니다. 그죠? 그러면 북유럽, 그쪽은 남쪽이고, 이탈리아 쪽은 지중해 가까이 있는. 그 다음에 북쪽, 네덜란드 위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유럽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유럽의 모나리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because of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몇 가죠? 6가가 because입니다. 그럼 비교해서 학교 쌤들이 변형 구조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because of 뒤에는 아시겠지만 명사가 나오고요. because 뒤에는 뒤에 문장이니까 주동이라는 완벽한 문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뭐죠? 아름다움과 바로 이 웃는 얼굴 때문에 그렇죠? 이 모나리자 원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보시면 아름답죠? 그녀의 아름다움과 미소, 은은한 미소 있잖아요. 거기도요. 특히 어땠죠? 미스테리. 알 수 없는 신비한 미소 때문에 북쪽의 모나리자, 즉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결국에는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제가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마지막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입니다. 작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내용부터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내용은 상상 속의 imaginary죠. 젊은 여성을 그린 초상화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특징을 가봤을 때 첫 번째 뭐 하고 있었죠? 파란, 그 다음에 노란 천을 머리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진주 귀걸이가 은은하게 부드럽게 빛나. 세 번째 어두운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좀 강조가 됐다. 스탠드 아웃이 됐다. 네 번째 바로 부드러운 눈빛이 무언가를 말해준다. 이게 신비로운 거잖아요. 것 같은. 그래서 얘의 별명은 뭐죠? 바로 북쪽의 모나리자, 북유럽의 쪽의 모나리자라고 한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의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한번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전체적 주제를 그냥 쭉 적을게요. 영어로 신비스러운 미와 and 거기에서 느껴지는 emotional Tional 깊이는 express 보여줍니다. 뭐를 통해서? 이러한 빛과 색깔을 통해서. 요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고, 뭐 또 다른 것은 계속 나왔던 건 뷰티, 미와 미스터리 계속 나오죠. 미스테리, 아주 미스테리한 portrait art. 이건 초상화죠. 초상화, 자화상 아니면 초상화. 어떤 건지 알겠죠? 그다음 빛과 색채를 통해서 인물의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감정의 깊이를 좀 보여주고자, 뭔가 말하고자 하는 그 신비로움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딱 또 한번 쫙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렘브란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중요한 건 셀프입니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셀프입니다. 앞에 거는 자화상이라면 이건 뭐죠? 초상화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본인을 그렸다라는 거죠. 렘브란트는 상당히 본인을 많이 그렸어요. 이 렘브란트 작가는 본인의 굉장히 초상화를 많이 그린 작가 중에 하나거든요. 작품 자체도 많고요. 그래서 그게 앞에 나오긴 합니다. 앞에 본인 글에 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렘브란트는요, 페인트 그렸습니다. Many pictures of himself. 이거 정말 중요하고 시험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요? 오가의 문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고 학교생 필기에도 다 되어 있더라고요. 자신의 많은 그림을 그렸다라고 해서 이거를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많은 자신의 초상화를 그렸다로 바꿔도 되겠죠? 그의 생애 동안 전치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힘세프는 절대 죄기대명사의 죄기적 용법이죠. 죄기적 용법이라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략이 불가하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 그 중에서도 하나의 자화상 이야기하는 거야. 정말 많이 그렸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가요, 어때요? 스타일이 모자인데 큰 모자를 쓰고 있대요. 옷은, 이건 옷이죠. ES가 붙었으니까 굉장히 심플, 단순한 옷을 입고 있대요. 크고 단순한 옷을 입고 있답니다. 됐습니까? 세 번째 갑니다. 그는 근데 straight 하면 정면 바로 보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딱 보고 있다. straight하게 보고 있다. at이라는 것은 lookat이잖아요. 앳은 항상 여러분 타겟을 정확하게 딱 꽂혀서 볼 때를 앳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어 있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응시하고 있을 때 저희 뭐라고 하죠? 빤히 보이는 거? stare at이라고 하죠. 내가 뭔가를 목표로 하고 있을 때 우리 목표를 하다라고 할 때 뭐 하죠? aim, 그 다음에 at입니다. 항상 타겟이 정확할 때 at이라는 써요. 그러면 그가 우리를 바로 정면으로 딱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와 함께 보고 있냐면 아주 진지한 얼굴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진지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큰 모자 쓰고 뭔가 심플하고 뭐 화려하지 않은 단순한 옷을 입고 진지한 얼굴로 우리를 바로 응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그의 진지한 얼굴이 보여주는 것은 내 중요한 추상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성품과 거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보이는 거죠. 지혜를 보여주고자 하고요. 경험을 보여주고자 해요. 특히 뒤에 나오겠지만 그 그림에서 보통은 자기를 조금 더 뭔가 어리게 그리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셀피 찍을 때도 아, 내가 조금 더 어려 보이게 이렇게 스노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래서 나이가 들은 뭔가 주름 이런 걸 하나도 없애지 않고 정직하게 보여주는 왜냐하면 이 주름과 얼굴에 나온 나이듦은 뭘 이야기하죠? 지혜랑 경험을 이야기하거든요. 제 말 이해가죠? 결국에는 여기 뒤에 나와요. 여기 주름과 나이에 따른 징후들은 결국 뭘 말해준다고요? 지혜와 경험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쌤 말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림 보고 여러분, 우리 지혜나 경험을 나타내주네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갑니다. 특히 또 눈이 look입니다. look 다음에 형용사 나오는 거 육가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look 다음에 형용사 나옵니다. 여기도 형용사입니다. 끊고. 그다음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명사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품사 주의해 주시고 아주 deeply 뭐 이런 거 안 돼요. 부사 나오면 안 돼. 형용사 나 fully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눈이 굉장히 깊고 가득 차 있대요. 눈만으로도 감정이. 눈이 굉장히 깊고 감정이 가득 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가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그리고 거기에 보다 보니 이렇게 딥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도 딥, 여기도 딥. 그림자가 굉장히 깊대요. 그리고 색깔이 따뜻하대요. 지금 계속 형용사 나오죠. 깊은 그림자와 따뜻한 색깔이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바로 힘을 보여줍니다. 단어 중요하죠. 힘. 그리고 어디에? 그림에 힘을 탁 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돼. 전반적으로 단어가 어때요? 진중하고 지혜나 경험이 느껴지고 아주 깊고 감정이 다 풍부하게 나와 있어요. 따뜻하면서 힘을 줘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 갑니다. 그는요, 지금 왜 이거 didn't로 안 쓰고 did not으로 썼냐면 강조하려고요.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바로 주름과 아니면 나이 듦에 대한 징후나 표시들을 절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 속에서. 자, 여덟 번째 갑니다. 원, 튜브 정사는 어땠죠? 바로 여러분 메인 문법입니다. 중요한 문법이에요, 이거. 명사조용법의 목적어에 해당되고 보여주고자 합니다. Not only A, but also B 하게 되면 어떤 뜻이죠? A뿐만 아니라 B도란 뜻이고 똑같은 말이 B as well as A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His feelings, 그 다음 as well as his appearance입니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됐죠? 그러면 사실 B가 중요합니다. 내용상으로. 계속해서 강조한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감정을 정말 잘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자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감정도 잘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의 초상화입니다. 통해. 뭐라고요? 셀프예요. 초상화. 만약 셀프가 없으면 틀린 거예요. 초상화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목적어가 나왔어요.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거고요. 이미 최선에서는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요. 이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서 순서를 주의하셔야 돼요. 즉, how가 의문사이고요. he가 주어고 동사, 의주동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요. 그리고 as가 여기서는 비례의 뜻이 있는데 뭐뭐 함에 따라 라는 뜻이에요. 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가 잘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결국엔 나이가 듦에 따라서 절대 그걸 당연히 드러내고, 숨기지 않았고, 거기에서 깊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아,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 별표를 해준다고 했는데 별표를 못 해줘서 앞에 잠깐 발표할게요. 앞에서 특히 주문법이 나오는 요 4번 있죠? 요거 별표입니다. 이거 별표고, 특히 ING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6번도 별표 스탠드아웃 때문이에요. 별표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투 부정사. 여러분 학교 문법과 관련됐고 8번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Because of 때문이에요. 별표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학교와 다 연관이 있는 걸 제가 다 줄 그어드린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도 별표 가보도록 할게요. 제1의 명사죠? 여러분 학교 문법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5번입니다. 이거 룩 다음에 형용사 여러분 학교 육가 문법입니다. 일단 8번도 마찬가지 여러분 학교 문법입니다. 마지막 내용 자체가 여기서 뭘 보여주고자 하는지 요거 순서는 원래 중요합니다. 영문법에서 해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렘브란트였고요. 자신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즉 여러 자화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자, 여기에서 특징은 뭐가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죠. 특징은 큰 모자와 아주 단순한 옷, 진지한 표정과 그 다음에 깊은 감정이 담긴 눈빛, 따뜻한 색조와 깊은 그림자, 주름과 나이를 숨기지 않는 외모뿐만 아니라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의 외모뿐 아니라 사실 중요한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됐죠? 여러 가지 한번 주제를 영어로 정리해 보면 어떠한 정직한 자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이를 숨기지 않고 뭘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그다음 어떠한 자신의 growth, 성장도 보여주죠. 성장과 감정. 특히 어디에서 보여주는 그의 self-portrait, 자화상에서 보여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나이 듦의 감정과 지혜를 솔직하게 드러난 자화상. 한 번 더 다른 말도 영어로 바꿔볼게요. honest, 정직한, reflection 하면 자신의 반성. 여러분 학교 수준이 조금 높기 때문에 제가 다른 단어 또 바꿔드리는 거예요. 솔직한 자신의 어떤 자신을 비추고 보는 모습을 reflection이라고 하죠. 특히 aging, 나이와 감정도 다 드러나게 보이죠. 그리고 wisdom, 뭘 통해서? 자화상을 통해서.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됐고, 이번에는 그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인물이죠. 누구죠, 여러분? 빈센트 van 고흐입니다.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바로 글에 들어가도 되죠. 빈센트 van 고흐의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셀프예요. 자기의 모습을 그렸다라는 거고 여러분 알겠지만 사실은 빈센트 van 고흐는 굉장히 생애가 아니라 사후에 굉장히 추앙받고 사람들이 존경한 인물이에요. 살았을 때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어쨌든 간에 이런 정신적 질환도 있기도 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붕대를 했다는 말이 나와요. 자신이 이제 힘들고, 원래 같이 이제 살았던 친구가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가와 이렇게 여러 가지 싸움에서 힘들어서 자신 길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그런 정신적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밴디에지라는 건 붕대를 감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붕대를 귀에 감고 자신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이고, 아까 그 작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그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를 보여준다. 왜요? 당연히 자화상이니까요. 자, after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7가의 문법입니다. 마찬가지 himself가 뭐죠? 5가의 문법입니다. 되게 중요한 문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 별표를 안 쳐줄 수가 없죠. 자, 그가 다쳤다. 자기가 어떻게요? 누구인가에서 다친 게 아니라 본인이 다친 거. 왜냐면 본인이 길을 잘랐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제기대명사의 제기적 용법이고 생략 불가하고요. 절대 힘이라고 적으면 안 되죠. 앞에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부상을 당하고 난 뒤에 자기를 다치게 하고 난 뒤에 나온 그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그는 보시면 항상 초록색을 좋아하죠. 노란색, 초록색, 초록색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털모자를 쓰고 있죠. 약간 동물의 더죠, 퍼니까. 그리고 귀가요, be covered with는 뭐뭐로 덮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얀색 밴디에이지, 그 붕대로 덮여 있다.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의 뒤에란 뜻입니다. 뒤에 아마 그림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뭐가 있어요? 독특한 게 있어요. There is a painting. 그림이 하나가 있고요. 당연히 there is라는 건 유도부사입니다. 얘 유도부사고 얘는 부사예요. 주어가 아닙니다. 뭐뭇이 있다란 뜻이고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 벽에는 제가 솔직히 이제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림 하나랑 지금 원문에가 There is a painting and a Japanese print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Japanese print는 일본 판화를 뜻해요. 그 그림 뒤에 보시면 일본 판화가 뒤에 있어요. 그림도 있고. 그러면 보통 여기가 사실은 명사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명사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is가 아니라 al로 되는 것이 문법적으로 더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원문에도 제가 보니까 is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은 학교에 물어보세요. 이게 원문의 자체가 사실 모든 이 글들이 완벽한 문장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소설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좀 넓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네. 따라하게 되면 다른 개념이라 명사가 두 개라 복수로 되는데, 이 그림과 함께 하면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벽에는 일본 파나랑 그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찾아봤거든요. 근데 옆에는 그냥 막 페인팅보다는 일본 파나 같은 그림은 분명히 있고요. 옆에는 뭔가 그림이 있지, 뭔가 페인팅, 완전 진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거는 그림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이 그림상에는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4번 갑니다. 그의 얼굴은 look 다음에 이거 몇 가죠? 5가입니다. look 다음에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피곤해 보입니다. 그죠? 힘들죠.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어려운 시기를 보여줍니다. 누가요? 그가 겪었던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went through는 go through라는 것이 원형이고 무엇을 겪다란 뜻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7가 문법이 뭐죠? 대시 나옵니다. 무슨 대시죠? 명사절 대시입니다. 여러분 아마 관계대명사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학원에서는. 관계대명사 대신 지금 나오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나와요. 근데 요 대시 바로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는 사실 생략도 가능합니다. 못 간대는. 근데 만약에 이제 전치사를 끝내면 또 대세 못 생략한 여기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2에 너무 넘어버린 문법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학교에 지금 중1 수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 대시, 다음 중 대시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시는 절대 여러분 현재 7과에서 배우는 명사절 대시 아니다라는 것만 꼭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뒤에 수로다 목적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지 현재 여러분 7가에서 배우는 명사들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강한 색깔. 그렇죠? 강하죠. 색깔 자체가. 그 다음에 두껍습니다. 얇지 않고 두껍습니다. 바로 brush stroke라는 거 분놀림을 뜻하고 있죠. 붓터치 같은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주어 복수죠. 그러니까 동사가 나오고요. 굉장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디에? 작품에. 자, 이거는 사실 삼형식인데 이거를 사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 작품의 great energy. 굉장한 에너지를 보여주게 해도 되죠. 그런 동시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에너지를 느끼게 해주는 게 뭘까? 아주 강한 색채와 두꺼운 분놀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뭐라 그랬죠? 형용사, 명사 주의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형용사, 명사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됐죠? 6번째입니다. 방구는 마찬가지 뭐 나오죠? 제기대명사입니다. 생략 불가. 중요하죠.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법이에요. 동시에 보통 제기제용법은 사실 주어나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생략 불가하고요. 당연히 힘을 쓰면 안 됩니다. 아주 정직하게 여기 품사주의, 형태주의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렘브란트도 그렇고 방고도 그렇고 아주 정직하게 본인을 그려냅니다. 렘브란트가 자화상 그렸죠. 본인의 자화상. 방고도 본인의 자화상을 정직하게 그려냈고 그리고 강한 어조라고 해서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뭐를요? 그의 고통과 약함. 계속해서 추상 명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지 알겠죠? 이런 거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보스 A and B 하면 A와 B 둘 다란 뜻입니다. 우리 빈센트 망고의 고통과 그러니까 서퍼링이라는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노력하고 살고자 열심히 잘하고자 하는 것을 서퍼링이라고 하거든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걸 또 이겨내고 이런 서퍼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이 이겨내는 그런 강인한 의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친구들 입장에서 feel 나오면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형용사 나오는데요. 명사 못 나와요. 명사 나오려면 뭐 like 전치사 필요해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는 하게 되면 좀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했는데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feel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는 사실 여기 명사가 어떤 감정이나 감각을 느낄 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는 고통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I feel pain. 마찬가지 고통, 이런 감정, 감각을 느낀다. 많이 분노를 느낀다 하면 anger이라고 하죠. 이런 거 돼요. 근데 자, 그다음 만약에 내가 근데 보통 잘 쓰진 않죠. 이렇게까지는. 보통 우리는 보통 어떻게 쓰죠? 내가 feel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내가 어떤 나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요. 그래서 I feel 뭐 tired 또는 happy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훨씬 더 좀 자연스럽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틀린 건 아닙니다. 감정과 감각을 설명할 때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사 붙이려면 뭐 like를 붙여야 돼요라는 것 뜻이 달라져요. 특히 명사를 붙이거나 동명사를 붙일 때는 뜻이 만약에 뭐뭐처럼 느끼다, 뭐뭐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처럼 느끼다,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빈센트 방구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요? 자, 밑에 이거 좀 지워도 되죠? 자, 이번에 작가는 빈센트 반 고흐고요. 사실은 내용 자체는 기부상 이후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냈습니다.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초록색 코트, 그다음 털모자, 흰 붕대가 키워드이고요. 뭔가 창백하고 피곤한 얼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강한 삭체와 두꺼운 붓터치로 뭘 보여줍니까? 본인의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고통과 힘을 함께. 그러니까 사람이 한 가지 감정만 느끼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감정, 기쁘다가도 슬프잖아요. 모든 감정 공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난 괜찮아 라는 스트렝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그것을 감정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봐도 기본적인 것은 주제는 art, 예술입니다. 바로 어찌 보면 그에게는 이 감정적인 유일한 친구 같은 거였죠. 감정적인 그림을 통해서 감정적인 걸 힐링, 치료하는 느낌이고요. 거기에서 아주 정직하게 자신의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한번 적어보면 예술이 결국에는 as a means,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너의 표현, 누구를 고통을 표현하는, 그리고 finding, 찾는, 감정적인 힐링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 이해 가시죠? 네. 그럼 중요한 번호만 이야기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번 1번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 4번 대 때문이에요. 제가 중요하다고. 그 다음 요 앞에 나오는 여러분 5가 문법 때문이에요. 6번에 또 제기되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7번에는 내용적으로 사실 중요하죠. 뭔가 고통과 하지만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요 뒤에 하나 남았네요. 여기 별표 칠게요. 이 문장도 중요합니다.
저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맞아요. 마지막 문장이 있거든요. 전 이 문장 가장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리마인드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그것이라는 것은 그 그림을 뜻하죠. 리마인드 하면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거를 보여 리마인드 상기시키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대 때문에 이 대은 명사절 대십니다. 명사가 되시니까 마음 놓으시고 여러분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대가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이 구간이 전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뭔지 알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지막 이 작가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여러분 학교의 출갈 주문법도 있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또 여기 보시면 투부정사도 있어요. 형용사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내기 좋죠. 서술형보다. 아니 빈칸으로. 예술이라는 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to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희 학교 내정 중은 to를 썼다 안 썼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바로 overcome은 극복하다라는 뜻이죠.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그림이란 감정을 표현하고 본인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힘들어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그걸 통해서 강인함을 본인은 외쳤던 거죠. 뭔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요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건 8번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넘어가서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여기는 글은 좀 간단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주문복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초반에 첫 번째 글에서 이야기했지만 원어부터 최상급 뭐죠? 복수명사 이 S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모나리자라는 건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죠. 역사상 정말 유명한 그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한 여성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여성이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바로 아주 부드러운, 소프트한, 젠틀한 스마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동시에 뭐 하고 있죠? 앉아 있는 여성이에요. 어디? 바로 조용하게. 그래서 요거 품사 주의하셔야 돼요. 품사 주의.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입니다. 앞에 있는 음원을 수식하는데 지금 수식 구간이 얘도 수식 구간, 얘도 수식 구간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적은 것 뿐입니다. 제 말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그녀의 눈은 seem to 부정사, seem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인 것 같다는 뜻인데 그녀의 눈은 우리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 보신 친구들은 알 거예요. 가면 내가 저기 오른쪽 끝에서 날 쳐다보는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 어디로 요 뜻은 어디로 뭐뭐 하든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안 따라가죠. 그렇게 착시 현상, 즉 일루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토를 쓰는 거예요. 그녀의 손은요, 아주 부드럽게, 자, 첫 번째에서 나와도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주의하세요. 형태 주의. 부드럽게. 항상 형용사 부사는 형태 주의하셔야 돼, 이것도. 손을 부드럽게 모으고 있죠, 가지런히. 그리고 또 마찬가지, 부드러운 라이트, 얼굴에 빛이 난답니다. 특히 이 부드러운 빛은 동사,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몇가요? 7가 문법입니다. 이 형태 주의하셔야 돼요. alive. 진짜 같고 살아있게 만드는 부드러운 이런 빛이 뭔가 살아있는 사람 같고 따뜻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alive에 또 해당되는 똑같은 말이 life like예요. 이거 또 나오더라고요. 비슷한 말 동의어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체크해 주셨습니다. 알겠죠? 자, 배경은 아시겠지만 뒤에가 산도 있고 강도 있고요. 미스티가 뭐죠? 안개가 낀이라는 뜻이에요. 안개가 자욱하게 낀 하늘이 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요, 아주 미스테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전히 궁금해해요.
미스테리하니까 마찬가지 앞에서 얘기했던 얘는 간접 의문문이고 순서 주의하시면서 암기하세요. 자, 얘는 의, 주, 동입니다. 순서가.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게 이제 생각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학생들이 종종 이거를 일부러 대수로 바꾸는 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되면 안 되겠죠. 그냥 무엇을 생각하는지잖아요. 근데 왜 대수 써요? 요거 좀 주의해 주시고. 레오나르도는요, 특히 아주 부드러운 색깔입니다. 스무스한 색깔. 부드럽단 말이 뭔가 아까 젠틀도 나왔고, 소프트도 계속 나오고, 스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드러운 색깔을 사용했고요. 파인은 중요한 겁니다. 좋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아니에요. 세세한, 세밀한. 입자가 고운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세세한, 세밀한. 보다 세세한 디테일까지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마치 life like는 살아있는 alive 또는 진짜 현실적인 realistic 이런 걸로 바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범위에 해당되는 to 부정사입니다. 이 to 부정사는 뭐죠? 부사적용법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쌤이 똑같은 말 in order to를 적어주셨고 그 in order to make 하면 돼요. 똑같은 말 저는 so as to도 함께 적어드릴게요. 여기 is은 뭐죠? 그림이죠. 그림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정말 세세한 디테일도 담겨있고 부드러운 색깔을 이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그 그림은 지금 그쵸? 르브르, 파리,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르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라는 거, 거기에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millions of라는 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루브르죠. 루브르 박물관을 매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봤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하면 4번과 7번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문법들이 다 담겨져 있고요. 동의어도 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간접음을 이런 거 순서 꼭 잘 기억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미소 짓는 여인의 초상화. 특징은 부드러운 미소와 눈빛. 배경은 산, 강, 안개, 낀 하늘. 그 다음 부드러운 색감과 사실적 표현이 중요해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건 사실적 표현. 그 다음 현재 루브르의 박물관에 있다. 소장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아직도 궁금해 그녀가 미소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해. 그래서 요거를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봤을 때 주제는 Mystery and Mystery in Art. 요거만 제가 다른 걸 조금 더 붙여서 적어드릴게요. The Mysterious. 처음은 매력이죠. 아주 뭔가 매력이 있대. 신비로운 매력. of human. 인간의 감정. 특히 이것이 captured. 포착이 됩니다. 뭐를 통해서? 리얼리스틱한 디테일을 통해서. 세부적 상황을 통해서. 자, 그러면 제가 핵심 키워드, 각각의 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진주라고 할게요. 첫 번째 글, 진주라고 할게요. 진주는 베르메르 작가고요.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감정의 깊이. 자, 두 번째, 뭐라고 할까요? 렘브란트죠? 렘브라고 할게요. 렘브란트, 렘브. 나이 듦과
이런 감정의 진솔한 표현. 자, 우리 세 번째는 고후였죠. 고후. 바로 고통을 통해서 예술적 치유. 고통을 예술적으로 치유한다. 네 번째, 모나리자 하면 모나 할게요. 모나리자는 인간 감정의 신비와 사실적 묘사. 그러니까 전체적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담고 있어야지만 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글들을 단일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학교라면 글들을 막 섞어서 학교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아예 다 섞어서요. 아예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본질의 내용은 바꾸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럽게 내가 외웠던, 내가 암기했던 글이 아니라 뭔가 다른 글로 재탄생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 학교는 지금 현재는 이게 설명문이잖아요.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는 글인데 갑자기 대화문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당황하잖아요. 내가 외운 대로 안 나오니까. 당연하죠. 그런 학교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여러분 고등 가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예 글의 종류를 바꿔버리는 거죠. 지금 설명문이 그냥 일기문으로 바뀐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우리 학교는 변형을 하니까 내가 기본적인 이런 키워드랑 문법만 탄탄하고 내용적 이해만 정확히 되어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설마 고우가 지금 고통의 예술적 치유가 주제인데 이거를 막 고통 다른 주제로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은 같지만 글의 형식 이런 게 바뀔 수 있고 문법이 바뀐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뭔지 알겠죠?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고 본인이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그리고 지금 나머지 2주 동안 암기를 잘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이해하고 당황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내정은요. 서술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술형은 뭐죠? 굉장히 센스도 필요하고요. 주의력도 필요하고요. 더 하나 놓치지 않는 그런 꼼꼼함도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